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이냐 스탠다드 디덕션이냐. 자,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개인소득세요. 이거 역시도 2023년도 개인소득세 뭐 타이틀 넘버 5, 6 뭐 될 텐데요. 우리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요, 이거 많이 보였던 얘기예요. 소득이 있어요.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뭐 등등등등 다 있어요. 그러면 조정 항목이라는 게 있고 그 뒤에 조정 후 소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온 게 나에게 있어서의 총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는 조정 후 소득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소득 공제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Adjusted Gross Income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에요. 그게 표준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 또는 항목별 공제,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공제를 받고 나면 마이너스죠. 드디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고요. 거기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세금을 계산하고 나서도 세 공제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 이거 반드시 놓치지 말고 챙겨라. 그래야 내가 세금을 덜 내니까. 그래서 최종 소액이 결정된다라고. 이게 개인소득세 신고서 굉장히 뭐 글자도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다. 그래서 숲을 보는 데 있어서 이 그림을, 이 프레임을 꽉 짜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뭘 얘기했었냐면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그동안 다뤘단 말이에요. 요거 뭐가 있었느냐? 차일드 텍스 크레딧 얘기했었고요. 별도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이 있었고요. 어답션 크레딧은 제가 따로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흔치 않은 경우니까 했고, 그 다음에 earned income tax 크레딧,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크레딧이죠. 그 다음에 education 크레딧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savers 크레딧,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법한 그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좋은 건데, 그런 식의 세액공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지금 시간은 뭐냐? 소득공제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에 대해서 더 줄여주는 거죠. 그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표준 공제냐 항목별 공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뭘 선택하겠어요? 뭐 당연히 더 큰 걸 선택하겠죠. 그래야지 내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과세소득이 줄면 당연히 과세액이 준다. 그러니 요 둘 중에 큰 걸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가요. 표준 공제는 뭐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러한 공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스탠다드 디덕션. 내가 이런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항목별 공제를 할 게 없으면 이거는 챙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거는 픽스드 어마운트잖아요. 그게 뭐냐?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 내가 싱글일 경우에는 13,850불, 23년도요. 그 다음에 부부인데 별도 신고할 경우에는 13,850불, 그리고 부부 공동일 경우에 27,700불, 그리고 가장일 경우에 28,000불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어디셔널 스탠다드 디덕션으로서요, 나이가 많거나 또는 블라인드인 경우에, 그러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이죠. 그러면 요 스탠다드 디덕션이 추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이면서 블라인드인 경우는 여기 3,700이 추가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된, 해당이 될 경우에 연세 많은 분들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덕션이 이렇게 추가가 된다. 그럼 결국은 그 금액만큼은 no matter what 내가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은 어떻게 따지느냐?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높으면 의미가 있는 거고 낮으면 굳이 고생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덕션 외에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는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짧게, 그러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을 구성하는 것은 요 메디컬 앤 덴털 익스펜스가 있고요. 세금이 있고요. 텍스. 그다음에 인트레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네이션, 체리티, 이런 자선기관 같은데 우리가 컨트리뷰션 한 거, 그죠? 기부금 공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 캐주얼티 앤 테프트는 내가 뭐 어떤 사건 사고에서 뭐 강도를 당했거나 아니면 손실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고, 어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요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항목별 공제, 메디컬 앤 덴털 익스펜스, 텍스, 인트레스트, 도네이션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메디컬 앤 덴털 익스펜스는요, 내가 직접 그 해에 2023년도에 부담한 병원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7.5%의 AGI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다 병원비를 납부했어요. 여기 조건을 맞추는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의사, 뭐 덴티스트, 외과 의사, 카이로프랙터, 사이카이트리스트, 그죠? 사이콜로지스트, 뭐 이런 분들한테, 메디컬 프랙티셔너들한테 지급하는 페이먼트, 자격을 갖춘 그런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너싱 홈 케어, 아큐펑처도 포함이 되죠. 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급한 것들이 나의 AGI,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 만약에 나의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7.5%니까 얼마죠? 7,500불이죠. 7,500불보다 더
높은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급한 그 부분만큼만 요 디덕션의 항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얼마 안 되겠죠. 많은 경우가 드물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첫 번째 메디컬 앤 덴털 익스펜스이고요. 가끔 이제 질문이 나와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자격을 갖춘 이 메디컬 익스펜스로 인정 못 받는 거요. 퓨너럴, 장례식 비용, 그냥 오버 더 카운터니까 이거는 이 프리스크립션이 아니죠. 처방전 받지 않고 그냥 CVS나 이런 데서 뭐 감기약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겠고 투스페이스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들, 코스메틱 서저리 또 안 되겠죠. 뭐 니코틴 껌, 뭐 금연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게 메디컬 익스펜스예요. 그 다음에 텍스요. 이거는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를 말합니다.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인데요. 우리가 주에다 납부하는 그런 세금들이 있잖아요. 주 소득세도 있겠고요. 주 재산세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연방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항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거는 만불까지다. 물론 만불까지 안 내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만불 넘게 내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충분히.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텍스 라이빌리티가 많다 해도 그와 무관하게 최대 만불까지만 디덕션을 받는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LLC나 파트너십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그 LLC 비즈니스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 LLC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소득세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내가 이 주정부에 부담하게 되는 그 세금만큼은 만불의 제약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LLC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뭐 100만 불을 벌었어요. 그럼 거기서 스테이트 텍스로도 막 몇만 불, 몇십만 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연방세 계산할 때 온전히 만불 제약 없이 다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하겠죠. 스테이트 텍스 많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에 대한 영상이 오늘은 얘기 안 하고요. 요 118강 그리고 다른 강에도 있었는데 그 내용 주에 내는 소득세 만불 제약 없이 모두 비용 공제 받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있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요. 인트레스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몰기지 인트레스트죠. 내 집, 거주용 집에서 부담하는 거죠. 이게 프라이머리냐 아니면 세컨홈이냐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 집을 사는데 빌린 돈이죠. 몰기지인데 거기서 발생한 인트레스트만큼을 이 항목별 공제의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해준다는 건데 최대 론 금액의 제약이 있죠. 그게 뭐냐? 뭐 2017년 12월 16일 이후에 집을 샀을 경우라면 그 론 금액이 75만 불까지에 대해서만 발생한 이자가 이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2017년 12월 16일 이전에 산 거는요. 그 제약이 1밀리언으로 좀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뭐 이해가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80만 불을 내가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뭐 2만 5천 불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 모기지가 발생한 것이 2017년 12월 16일 이전이었다면 100만 불이잖아요. 제한이. 그러니까 100만 불보다 낮으니까 이 80만 불에 발생한 이자 비용 2만 5천 불 다 디덕션이 된다는 얘기고요. 소득공제요.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만약에 이후에 산 집에 대해서라면 제약이 생기겠죠.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5만 불까지니까요. 80만 불에 대해서 2만 5천 불의 이자 비용이니까 75만 불에 대해서는 이걸 뭐 비례식으로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2만 5천 불을 다 소득공제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도네이션입니다. 도네이션 체리러블 컨트리뷰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회라던가 고아원이라던가 학교, 박물관, 기타 비영리 기관에 내가 기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공제를 받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정말 많이 기부하시는 경우는 소득의 굉장히 큰 부분을 기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50% 소득의 50% 또는 30%까지만 디덕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50이냐 30이냐는 아마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히는 그 받는 기관, 기부를 받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5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타인이 관리하는 교회, 고아원, 학교, 박물관, 비영리 기관에 도네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개인 자선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도네이션을 하는 것 또한 그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선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아직까지는 자선기관, 최종적인 어떤 자선기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당장 나의 소득을 줄이는 목적으로도 개인 자선기관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자선기관이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자선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잖아요.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던가 이 도너
어드바이저 펀드라는 것은 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관할하는 그런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과 같은 그런 성격의 계좌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체리터블 트러스트를 통해서 컨트리뷰션, 좋은 활동, 자선 활동에도 기여하고 더불어 나의 텍스 플래닝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몇 차례 공유해 드렸어요. 역시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다른 영상들 살펴보시면 좋겠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어졌습니다만 아이테마이즈와 이 스탠다드 디덕션을 비교하면요. 아이테마이징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그 항목들을 다 챙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스케줄 A였었거든요. 그걸 다 채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저런 그 자료들을 다 구비해서 나중에 IRS가 혹여라도 물어본다면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있겠고요. 그러나 금액에 따라서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더 많다면 그게 나의 세금을 줄여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스탠다드 디덕션은요, 플랫 달러 어마운트니까 내가 다른 거, 나 뭐 그런 성가시계 이런저런 거 병원비다, 뭐 세금이다, 뭐 도네이션이다 이런 거 안 챙기고 이것만 챙긴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less effort죠. 아이템화이즈 하는 것보다 내가 써야 할 노력 같은 건 없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디덕션의 금액에 대한 거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의 항목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소득 공제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스탠다드 디덕션과 아이템화이즈 디덕션,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의 구성 항목들,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이템화이즈가 스탠다드보다 높으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